전국의 소방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꽃길 줄리아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데, A4 사이즈로 정리가 좀 돼 있는, 3장, 4장, 5장 정도 분량으로, 정말 엑기스, 정말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의 줄리아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입시랑 그날까지 봐야 되는 그런 그 청기누설 봉인해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방 예상 트렌드를 제가 한 5페이지, 5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에는 문법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거 단어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독해, 리딩 스킬까지 이런 소재가 나올 것이다 하고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장소를 옮겨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A4 사이즈로 5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소중한 완소 자료를 우리 수험생들이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시험장 가서도 당일날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방시험 당일날 우리 수험생들이 보시고 또 한 하루 이틀 전에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A4 사이즈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도움이 좀 되겠다는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또 기존에 하던 방식이 또 낫다 하는 것은 또 기존의 방식대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소방공채 특채, 근데 공채에도 맞춘 것 같습니다. 입실 전 청기누설 봉인 해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자, 꿀팁 첫 번째입니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와 적합한 전략입니다. 자,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40점 미만이 주로 나오는 수험생들, 이분들은 꽈락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밑줄 문법 2문제 나온다 했을 때 공채 기준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5문제 정도 나온다 했을 때 4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일지불일치 한 2문제는 최소 나오는데요. 일지불일치는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 안에서 출제된 족보 안에서 출제된 동의어 문제, 단어 문제 중에 하나 정도, 수거 문제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맞추셔야 꽈락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에 속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50점에서 70점까지 널뛰는 수험생들은 안정적인 70점이 목표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점 미만 학생들이 맞춰야 될 문제 있지, 이 문제를 조금 빨리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문제에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 시간을 써야 되냐?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선택이 어색한 거 고르기 문제, 그 다음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줄 문법,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풀면 제 생각에 70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주제 제목은 1분 만에 풀어도 되는데 괜히 2분 만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지불일치도 1분에 풀면 되는데 2분에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막상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술하게 시간을 써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 80점 정도 이게 점수가 상당히 상위권이죠. 그래서 영어를 효자 과목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은 반드시 뭘 하시는 게 좋나? 올해 2020 다른 직렬 시험지, 그러니까 타직렬 시험지 중에서 밑줄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문제, 문장 삽입, 흐름 어색 고르기를 원리를 파악을 하면서 기출 코드를, 출제 코드를 체득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타직렬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나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첫 번째 기출 문제가 2월 20날 있었던 법원제 기출 문제입니다. 해설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5월 30날 있었던 경찰 1차입니다. 해설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국회직 8급입니다. 이건 오바니까 하지 마세요. 해설 강의는 물론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9급입니다. 지방직 9급은 제가 해설 강의는 안 올렸는데요. 지방직 9급도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올해의 시험지와 이전과 하나만 제가 좀 건드릴게요. 이전 시험지지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소방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2019년 해양경찰 기출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019년 해양경찰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기출문제 중에서 어떤 유형? 밑줄 문법,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삽입, 흐름 어색,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체득화하시면 제 생각에 80점 이상도 90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앞면 어휘 문제. 야, 사실 이게 멘탈이 나가버리거든요. 1번부터 보통 한 4번까지가 어휘 문제인데 1번, 2번부터 틀리고 이게 작살이 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약간 너무 불안해지고, 아, 이거 이 시험, 이번 시험, 이거 지금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인드 컨트롤부터 잘 합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꿀팁은 소방 앞면 어휘 문제 출제 방식을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장 안에 존재하는 관계 단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동의어 문제든 빈칸추로 문제든 관계 단서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가운 거 대신에 땡땡, 뜨거운 것이지. 차가운 거 대신에 뜨거운 거 주세요. 그래 그 말이겠지. 자, 그래서 instead of는 역접 관계 단서겠죠. 그 다음에 문미 ing 있지, 분사구문. 앞에 문장이 쫙 있고 콤마 찍고 ing, 이런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 인과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if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 if절도 원인과 결과의 단서입니다. 그 다음 콤마는 기능이 2개 정도 되는데 사과, 콤마, 오렌지, 콤마, 밀감 이러면 이건 뭐지? 나열 기능이죠. 나열이니까 어조가 비슷한 거지. 속성이나 범주도. 그 다음 콤마의 기능은 동격도 있죠. 동격. 이런 기능을 본다든지. 그 다음 한 문장 안에서 even, 심지어란 even은 역접이죠. 예문 한번 만들어 보면 심지어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도 공무원 영어는 어려워한다. 역접이지. 심지어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도 잘하는, 공무원 영어는 힘들어한다. 역접이지. 그 다음에 또 콤마 위치, 이런 것도 단서가 많이 됩니다. 콤마 위치는 인과관계입니다. 앞문장의 원인, 뒷문장의 결과.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다잖아. 똑같다. 이다니까 동격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당연히 해보시되 너무 해석에만 100% 의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답이 안 보일 때는 제가 말한 이런 관계 단서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문제입니다. 2019년 해양경찰입니다. Good writer tend to use. 훌륭한 작가는 뭐뭐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Instead of, abstract.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끝났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럼 instead of가 역접이니까 추상적인 단어의 반대말 구체적인 단어가 답인 거지. 그래서 보기 중에서 1, 2, 3, 4 구체적인 정답 몇 번? 3번 골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하자면 보기 4개 다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90점 정도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도 보기 단어 4개 중에 하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 아는 것 중에 답이 있다 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아는 거 3개가 다 답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보기에서도 맨 끝에 있는 단어 4번 단어 지네릭은 모를 만한 단어입니다. 뭐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런 뜻이긴 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수거 동의어 있죠. 수거 동의어. 이어 동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거 동의어는 단어 자체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트렌드다. 다시 그 수거 있지. 그 수거에 밑줄 친 단어가 알고 보면 뭐뭐를 야기하다. 결국 뭐뭐하다. 이런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제 말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 문제 2020 지방직구급입니다. The cruel sight, 비리리 thought.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 잔인한 광경은 뭐 말하는 생각을 그랬어. 그 잔인한 광경을 본 거야. 잔인한 뭐 피를 막 질질 흘린다든지. 그 잔인한 광경은 뭐만 생각을 야기했다지. 말되는 소리를 해봐요. 그 잔인한 광경은 뭐뭐뭐만 생각을 초래했다. 그래 내 말은. 인과관계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원인과 결과지. 뭐 말되는 소리, 나머지 말되는 소리 있나요? 그 잔인한 광경은 어떤 생각을 먹었다? 어떠한 생각을 마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단어 자체가 인과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골라오셔야 된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2번 되겠습니다. 발생시키다. 3번. 자, 꿀팁입니다. 동의어는 단어가 뜻이 2개인 경우가 많은데 출제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는 단어 뜻이 1개만 있는 건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은 2개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편향적으로 너무 한 가지 뜻만 외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출제하는 게 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1개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2가지 뜻을 다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에 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뜻이 2개인 것만 뒤에 좀 예쁘게 모았습니다. 꼭 보고 가시고요. 유사 문제 2020 경찰 1차입니다. 밑줄친 단어 contain 있죠. 그럼 contai는 포함하다라는 뜻만 있는지 아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빈칸처럼 상식적으로 풀어봐도 의사들은 epidemic,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을 억제하고자 노력했지만 억제하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기를 보면 세상에나 놀랍게도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보기에 포함하다도 있고 억제하다 3번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학생들 성급하지 마시고, 예, 요즘 트렌드가 뭐라고요?
단어 뜻이 두 개인 것.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소홀하게 한 가지 뜻만 알고 시험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예, 꿀팁이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꿀팁 되겠습니다. 자, 소방은 그래도 통문장이나 영작보다는 밑줄 문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밑줄 문법이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 꿀팁, 밑줄 문법에 대처하는 자세 말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뭘 고를까 고민하는 분들은 없지요. 그래도 보기 4개 중에 2개는 좀 털어내고 2개로 고민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소거법이랍니다. 대부분 보기 둘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암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분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제가 언급한 순서대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동사에 ed가 있어요. ed. 만약에 뭐 공개하다 released 출판하다, published 이럴 때 이 ed를 보자마자 동사의 ed야, pp야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게 실수하신 겁니다. 절대 단정 짓지 마시고 무조건 문장에서 본동사부터 찾아요. 본동사부터 찾아서 본동사가 있으니까 또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동사군, pp군 이렇게. 그 다음에는 목적어 유무를 따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동사의 ed 이런 아이를 봤을 때 동사다, pp다 단정 짓지 말라고요. 반드시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서 또는 접속사 개수를 비교를 하여 동사인지 pp인지를 따진 다음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밑줄법을 풀 때는 생각보다 생략된 접속사를 본인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생략된 접속사를 스스로 발견을 해야 구조분석에서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1번 예를 들면 It is said Julia is beautiful. 줄리아는 아름답다고 전해진다. It is said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주어 동사 온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The pill Julia took. 줄리아가 먹었던 그 약은 참 썼다 그럴 때 the pill 이 알약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된 걸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생략을 발견을 하실 수 있어야 구조 분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식어를 괄호로 잘 묶어야 돼요. 우리 보통 보면 주어가 단수다 그럼 동사는 is고 주어가 복수명사면 동사는 a다 이건 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명사 뒤에 온 후치수식 다시 말합니다. 명사 뒤에 온 후치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 버벅거리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온 수식어를 제대로 분석하여 우리 학생들이 괄호로 잘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g, pp 이런 수식어들, 인용 부호들, 콤마,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대쉬 이런 인용 부호들도 수식 역할이니까 잘 파악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접속사 중에서 그리고 and 혹은 or 그러나 but 이 뒤에 온 것들이 and, but, or 뒤에 온 것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and 다음에 do가 있다 생각해 do. 그럼 이 do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to 부정사에서 to가 생략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는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and, but, or 뒤에 온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서비스로 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방 특채에서 문법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게 적용됩니다.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절대로 출제원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내야 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언급한 이 9가지는 반드시 맞춰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됐을래 왔을래. 그죠? 됐을래 왔을래 전제 조건 둘 다 명사절이라는 전제하에 출제합니다. 그럴 때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두 번째, having pp와 그냥 pp 차이점이 뭘까요? 태입니다. having pp는 능동, 그냥 pp는 수동. 이런 태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세 번째, is을래 as을래 수일치 틀리면 안 되죠. 네 번째, which을래 what을래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which는 대체로 관계대명사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what은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which하고 what은 둘 다 공통점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뒤에를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왼쪽을 보시고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선행사인 명사가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이다. 5번 가겠습니다. which 쓸래, where 쓸래 이런 것도 출제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앞에 오는 명사가 장소라 생각해봐요. 장소일 때 which만
where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있다면 위치도 where도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장소니까 무조건 where겠지?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소일 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위치가 답이다. 완전한 문장이면 where이 답입니다. 여섯 번째, 로즈. 설마 장미 이러시진 않죠? 자, 로즈, R-O-S-E. 오른쪽에 있는 was risen. 이거 뭐죠?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없다. 그거죠? 그럼 발생하다는 자동사니까 오른쪽 게 답입니까? 왼쪽 게 답입니까? 빙고. 왼쪽 게 답이죠.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없다. 꼭 기억합시다. 일곱 번째, many, much. 에이, 이런 건 잘해야지. many는 복수명사, much는 불가산명사. every는 단수명사, all은 복수나 불가산 둘 다. 각각의 each는 단수명사, 둘 다 both는 복수명사. 8번, although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 뜻은 똑같다. 주어 동사 문장이 왔으면 although를 써라. 하지만 문장이 아니고 명사만 왔다면 또는 동명사만 왔다면 despite를 쓰자. 그 다음 9번 이루도 꼭 내죠. 감정동사에 ing 할래, ed 할래, exciting 할래, excited 할래, surprising 할래, surprised 할래. 이럴 때 근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형식 보호자리라면 예를 들어서 시험은 땡땡이었다. 그럼 시험은 땡땡이었다. 시험은 정말로 놀라게 했다. 그럼 surprising이 되겠지. 이 형식이면 주어가 근거. 주어가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ed. 그 다음 5형식이면 5형식 보호자리에 온 ing나 ed는 목적을 보셔야 돼요. 다시 5형식이면 목적을 보셔야 돼요. 목적어가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ed. 그 다음 명사를 꾸며준다면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근거예요.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이럴 때 한 가지만 조심합시다. 사물이면 ing라고 했고 사람이면 ed라고 했는데요. 이 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단 이런 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명사 구, 투부정사 구, 대절, 와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나 절도 사물 취급하자. 다시 한번 더 구나 절도 사물 취급하자. 그래서 만약에 투부정사 구가 있다. 동명사 구가 있다. 그러면 exciting이다, excited다, exciting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사문제 지방직 9급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자, 1, 2, 3, 4 넘어가겠습니다. 꿀팁 3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꿀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나 문장 삽입, 이거 어떠는지 아세요? 소방 특채에서도, 소방 공채에서도 변별력 문제가 이렇게 순서나 문장 넣기입니다. 그럴 때 이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는 스킬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지시사, search가 있다면 앞에 명사를 다시 받아줘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다시 굳이 언급하지 않겠고요. 출제원이 어떤 지문을 잘 가져오는지, 출제원이 선호하는 지문의 틀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예상 지문 구조 베스트 3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되는 상황 설정을 보여주는 예시 위주의 글이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출제원들이 굉장히 이거 많이 가져와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가져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일반화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제대로 해야 한다. 다시 다이어트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if가 있어요. if 만약에 아침 점심 쫄쫄 굶다가 저녁에 몰아먹는다면 그러면 살이 더 찔 것이다. 그 다음 반면에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는다면 살이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떤 글인지 알아요? 지금 만약에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어. 첫 번째는 뭐였다? 만약에 쫄쫄 굶다가 몰아 먹는다면. 두 번째는 뭐였다?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그래요. 이게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글의 방식을 주제 제목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예시가 하나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시가 하나일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상황 설정을 두 개로 하는 글이 찐 트렌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출제원이 좋아하는 지문 구조.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 뒤에 순서장할 때 있죠. 그럴 때 예시부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박부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환언부터 찾으려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순서를 고르시오. 그럴 때 예시나 반박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환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제시문하고 비슷한 소리 하는 걸 찾으러 오도록 하셔야 돼. 즉 말하자면 이런 접속 부사를 넣으면 딱인 문장이 있죠. 그래서 환언을 찾으러 가세요. 그럼 이제 환언이 A, B, C 중에 만약에 B라고 치자. 그럼 BA냐 BC냐를 때 있지. 이럴 때 BA냐 BC냐 이럴 때 AC는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AC는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A가 원인이고 C가 결과인지 아니면 C가 원인이고 A가 결과인지 이런 인과성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털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또 어떤 지문 좋아하냐면 이 제시문에 문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문장이 있는 거죠. 또 A에 두 문장이 있고 B도 세 문장이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꼭 A, B, C에 마침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문장씩, 세 문장씩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극히 상식적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나? 각각의 문장이 긴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하고 응집성의 종을 찾아야 돼요. 다시 각각의 문장, A에 만약에 세 문장이 들어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영양가 없어요. A의 마지막 문장하고 이어질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을 어디에 할애해야 될까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가정해 볼게요. A번에 문장이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대충 읽어도 된다고요.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셔서 그 문장하고 바로 이어질 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꿀팁 네 번째였습니다. 네. 자, 이제 꿀팁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소방 공채든 특채든 반드시 내는 거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지문을 왜 읽으십니까? 지문은 이 목적을 읽으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 무엇. 그것이 반드시 정답 1, 2, 3, 4 중에서 정답이라면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흐름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장이 5문장 있다 치면 두 문장이 하나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 뭐 도입부 이렇게 쓴다든지 그 다음 또 세 문장을 또 묶어 놓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이렇게 쓴다든지 그래서 등분하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전반적인 어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약간 황당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보기에서 순기능을 고르고 있단 말이야. 참 충격적이지. 본인이 글을 읽을 때는 객관적이라 생각했는데 순기능, 좋은 기능이니까 플러스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느끼는 어조하고 보기에 어조하고 반대로 고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잘 안 돼서 당황을 한다. 무슨 말이죠? 등분이 잘 안 되는데? 뭐 생각보다 등분이 잘 안 되네? 그렇다면 또 키워드가 잘 안 보이네 이럴 때 꿀팁입니다. 키워드가 만약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키워드는 상위로 끌어올린 게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 분명히 본인이 봐도 치매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보기 1, 2, 3, 4 중에 치매가 좀 없어. 그리고 치매란 단어가 들어간 게 답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치매를 상위로 끌어올리면 정신이거든, 마인드거든. 이 마인드 쪽에 디지즈, 질병 쪽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인드 디지즈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말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등분이 안 되는 글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단락 전개 방식이에요. 시간 절차순 전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시간 절차순 전개일 때는 등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맥락어 위주의 글도 등분이 잘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있지. 예를 들어 인생은 드라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계속 우여곡절이 심하다. 우리가 아침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 저녁에 일어난다. 그럼 이건 뭐냐? 맥락어, 같은 말을 여러 번 때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어 위주의 글들도 등분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등분이 잘 안 되는 맥락어 위주의 글들은 즉 말하자면이라는 접속 부사를 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맥락어 위주의 글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 비슷한 말들의 공통점을 답으로 찾으러 오도록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맥락은 어떻게 하자고? 비슷한 말들의 공통점을 답으로 때리려고 하도록 하라. 자, 어떤 얘기를 제가 했나? 등분이 안 되는 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 절차순 전개일 것이다. 두 번째는 맥락어 위주의 글일 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사지문이 2020 지방직 9급 네, 다음 글의 제목을 고르시오 그랬거든. 이게 지금 대충 읽어보면 뭐냐면 있잖아요. 쭉쭉쭉쭉쭉 가다가 베르사유 궁전 있죠. 베르사유 궁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 이겁니다. 다시 등분이 잘 안 돼요 이 글이.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시간 절차순 전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을 고르려고 노력하니 4번인 거지. 4번 베르사유 즉 from humble lodge 아주 초라한 그런 곳에서 위대한 대단한 궁전이 되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꿀팁 5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꿀팁입니다. 빈칸 추론 변별력 문제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빈칸 추론이 몇 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소 2문제, 많으면 한 4문제까지,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 변별력 문제입니다. 변별력 문제. 자, 변별력 문제는 제 생각에 출제위원이 정말 진짜 예상이 됩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출제위원은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향성을 알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향성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딱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딱 들으세요. 통제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마이너스 느낌 들죠.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이건 작년 소방 공채에서 나왔는데요. 만약에 나는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냥 통제라는 단어만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걸 문장에서 넣었을 때 나는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자율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통제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마이너스니까 착각을 하고 답을 못 고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절대 불변을 두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효도 이런 거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칭찬 이런 거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말고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이 단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난 정말 예측이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꿀팁. 출제원은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향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100%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단어 자체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너무 단정지어서 분명 정답인데도 못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정답과 유사한 비중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높은 것이 정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 이게 지금 제가 해양경찰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 해양경찰에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The key to successful franchise.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가는 그 비결은 말이다. 딱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땡땡이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있죠.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KFC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쭉 뒀네요. 우리 때는 롯데리아인데. 그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가는 비결. 이게 정답이 뭐였냐면 정답이 여러분들 대놓고 3번이었습니다. 유니포미티입니다. 그럼 3번에 유니포미티 하면 획일성이라 번역되거든. 획일성 딱 어떤 느낌 들어요? 왠지 획일성 이러면 개성이 없고 좀 안 좋은 느낌 들지 않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걸 이 문장에서 넣었을 때는 맥도날드를 갔는데 획일적이다. 어떤 맥도날드를 가도 다 똑같이 음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잖아. 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면 딱 이걸 주문했을 때 이렇게 딱 나오는데 혹시 광화문 말고 다른 다른 그 맥도날드에 가면 다르게 나올까봐 불안한 게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럼 불안한 게 없고 똑같이 나온다. 그게 획일성이라고.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걸 왜 냈겠어요? 획일성이라는 단어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찜찜해서 답을 안 고른다. 정답인데도 그걸 아는 거예요, 출제원들이. 이게 작년에 소방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나머지 보기 1번, 2번, 4번은 답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수험생들이 어조에 대해서 편향성을 갖지 마시고 정답 3번을 자신 있게 골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빈칸추론 있죠. 빈칸추론 어려운 것은 반드시 대응관계, 호환, 치환관계가 적용되는 지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응, 호환, 치환관계를 이루는 부분을 같은 색으로 표시를 우리가 색은 쓸 수 없어 시험장 가면. 그래서 물결 무늬를 하고 밑줄을 긋는다는 방법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표시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꿀팁 7번째입니다. 제가 뜻이 2개인 단어, 또 여러분들이 또 골라서 또 기존의 단어장에서 또 가려내려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꿀팁 7번째입니다. 뜻이 2개인 단어, 특히 앞면 어휘 문제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2개인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입실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subject, sustain, 두 번째 sustain 한번 보십시오. sustain이 당하다. 피해를 당하다 할 때 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지탱하다도 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예를 들면 commit, C-O-M-M-I-T,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할 때 저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치다, 헌신하다도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성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제가 좀 색깔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것들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 공채, 특채 관련되는 어떤 그런 단어들도 밑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hazard, 위험 이런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방화, arson 이런 단어라든지 제가 정리한 단어들 꼭 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우리 학생들이 출력을 아마 하신다면 얼마나 또 작게
작게 또 글자를 가져가냐 크게 가져가냐 차이는 있겠지만 한 6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라면 한 3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목요일날 올라갈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목요일날 당일도 좀 보시고 그 다음 금요일날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도 입실해서 오전에 이걸 한 5분이라도 또 너무 오래 보시면 또 오히려 시험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5분이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뭐 평가받나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저도 막 떨리는데요. 떨지마 하면서 저도 떨립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시험 당일날 정말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시길 바라고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정답만 보여라. 아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